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명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낙찰받은 게 아직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3월 6일까지 제가 기한을 줬는데, 그러니까 낙찰받고 한 달 반, 잔금을 치르고 한 달 반 정도죠. 여유를 준 건데, 전화가 왔어요. 여행 중에 전화가 왔는데, 일주일 정도만 미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, 그거는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니까, 계속 만 두 달이 되는 거죠. 잔금일로부터. 전 두 달간의 이자가 나가는 거고, 이자만 해도 한 140만원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그렇게 편히 받을 수 있다. 근데, 그 날짜를 정확히 확정을 지어달라. 일주일, 원래 3월 6일까지 보여주긴 했는데, 일주일 더 봐달라고 하는 거는 해줄 수 있다. 대신 뭐 계약을 했냐? 그러니까 집은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뭐,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.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, 중요한 건 뭐냐면, 이분들이 그 기존 지금 전세 사기를 좀 당한 건데, 거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 집에 잔금을 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사기를 맞았으니 그걸 다 갚지를 못하는 거예요. 지금 배당금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왔어요. 생각보다. 그래서 많이 나와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얻으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분들은 지금 새로 이사 갈 집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.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기존에 걸 갚아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. 그것도 바로 토스가 아니라 일주일 이상의 텀이 생기는 거예요. 기존 걸 갚고 없는 상태에서 심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더라고요. 보니까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 남은 잔액 있잖아요. 대출 잔액, 전세 대출 잔액.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보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먼저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면 명도확인서잖아요. 집을 비웠다, 뭔가를 비웠다, 뭔가를 다 이 원소유주한테 그 다 넘겼다. 이거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, 소유자가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. 근데 비워지지 않은 집에 내가 명도 확인서를 준다? 그럼 비워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비웠다는 확인서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.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라 하냐면, 그러실 분들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을 완전 비우고 저한테 인도를 해 주시는데, 그 부동산에 제 변인 상태에서 잔존물이 없고, 그다음에 부동산에 큰 하자나 문제가 없을 때 확인하고 제가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드리는 겁니다. 라고 했어요. 근데 그러면 집을 비우고 주는 거잖아요. 한마디 말하면. 그리고 법원에 가면 그날 바로 그 짐 빠지고 제가 준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주면 바로 돈이 나와요. 그 법원에 은행이 있거든요. 거기에 주면 바로 돈 송금 바로 돼요. 그러니까 그날 돈 받아서 그날 주면 되는 거예요. 오후에. 대신 집행이 오후에 된다.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한마디 말하면. 제가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원도 줬어요. 돈을 다 받았겠죠? 그리고 어쩌지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꼬였어요. 안 됐어요. 못 나간 상황이 생겼대요. 저보고 어쩌라는 거죠, 그러면? 저는 확인서를 줬어요. 돈을 받았어요, 이미. 자기들 받을 거 다 받았어요. 이 사람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겼대. 나보고 자꾸 봐달래. 그럼 어떻게 되나요? 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분들이 배째라고 하면. 그럼 또 명도 소송을 또 걸어야 돼. 인도 명령을 하고 소송을 또 걸어야 돼. 이런 비용과 시간이 막 들어가는 거죠. 이자는 계속 나가고. 그 소송을 걸면 되죠.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달라. 받을 수 있어요. 아주 몇 달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. 저의 투자의 스케줄에 차질도 생기고 이런 불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. 그 언니를 한번 세입자가 신혼부부니까 그 언니를 한번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. 이래서 들었는데 그 왜 안 되는 거죠? 이 원칙이 그렇습니다.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.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가르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. 다른 분 많은데 미리 다 돈 미리 다 그 서류 주고 돈 다 받고 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. 다 그리고 일부 살고도 있고 날짜 뒤로서 이사도 가기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얘기하길래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칙이 이겁니다. 이걸 어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원칙을 벗어나는 도 하지 않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예, 변호사와 얘기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. 연락이 안 와요. 그 얘기는 변호사를 상담료 몇만 원 주고 또 무료 법률이든 찾아갔겠죠. 얘기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? 저랑 똑같은 답이 왔을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손해를 좀 받지만 돈 나오는 확실하고 그리고 대출이 나오는 게 확실하고 그 텀이 일주일이라면 또 열흘이라면 그 확실한 열흘이라면
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.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. 전 남이잖아요.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. 가족한테 얘기해서 열흘만 돈을 쓸게요 하고 빌려야 하는 거 아닐까요? 그게 몇 억이라면 난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몇 억이 아니고요. 2천만 원, 3천만 원이에요. 진짜 많으면 4천만 원이에요. 내가 얼마짜리 세를 얻은지 난 몰라요. 근데 지금 그 앞전에 세를 살던 금액이 있고 배당 나온 금액이 있고 모자란 금액 그냥 그걸 그대로 이사를 간다고 치면 2천만 원, 3천만 원, 진짜 3천만 원 정도만 또 빌리면 돼요. 딱 열흘. 내가 볼 때 길게는 열흘이에요. 짧으면 뭐 한 4일, 5일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 열흘이면 충분하거든요. 지금 상황이 열흘인데 그 열흘을 못 빌려준다? 가족이 이자가 예를 들어서 연이자 10%라고 칠게요.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연 10% 이자를 빌렸어요. 그러면 10%면 내가 여기서 3천만 원 빌렸어요. 그럼 10%가 얼마입니까? 300만 원이죠. 빌리는 순간 300만 원 내나요? 이자를? 열을 빌리는데? 아니에요. 연이라고 그랬잖아요. 연. 365일이잖아요. 그 중에 열을 내는 거야. 열을. 360을 열을 내는 거라. 열을. 그 열을 빌리는 거 그거 돈 10만 원도 안 되는 돈 이자 내는 건데 이래저래서 뭐 돈 한 2, 30만 낸다고 칠게요. 그거 못 빌려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 남인 저한테 그걸 봐달라? 이런 리스크를 하고 봐달라?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빌리는 얘기까지 했어요. 이렇게 해서 좀 하루 이틀 차이기도 하지만 그런 이자를 빈싼 이자라도 빌리면 가능하다. 부동산 소장님들도 돈이 몇 억씩 융통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개하는 소장님이 중개소를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이니까 그분한테 얘기하면 융통이 가능하다. 단 며칠이니까 그 이자를 드려라. 그럼 된다.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근데 피드백으로 온 게 그 언니란 분이 왜 안 되냐는 얘기가 온 거예요. 한 이틀 3일 사이에 온 거예요. 변호사를 만나보겠다. 저는 제가 인도명령 정본 판결 난 걸 가지고 왔어요. 한 며칠 송달이 왔어요. 이래가지고 법원에 한 다음 주 정도에 문의를 할 거예요. 강제집행 이거 신청 가능하냐? 가능하다.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. 이 과정이 또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또 한번 그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